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수의 기준이 뭔가요? 그리고 고수의 매매는 또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고수인가? 라는 주제로요,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주식 내용보다는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들을 이제 저한테 막 주시면서, 이런 영상들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요, 이 사람들의 매매법들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분들이라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진 않았지만요. 한번 빠르게 봤어요. 올려주신 걸 한번 빠르게 다 봤거든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생각들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분이 6월달에 6억 1천원을 벌었다고 해갖고 이제 이 6억 1천억을 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 이런 하나가 있었어요. 뭐 이 영상, 이 채널 영상들 중에 제일 추천할 만한 영상이라고, 이게. 왜냐면 이분이 이제 대형주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개잡주로 짤짤이 하면서 결국 인생 망가진다. 눈 크게 뜨고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를 볼 줄 알아, 찐고수. 그러면서 이분을 찐고수라고 이제 인정한다고 이렇게 썼던 댓글이에요. 저는 이 글은 반은 동감하고 반은 동감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오늘 설명 다 드려보고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차는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요일, 금요일 시장 요약을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요즘 국내 시장 있잖아요. 국내 증시하는 사람들이 수익금 자랑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영상들 보시면 뭐 6월달에 6억 1천 벌었다. 그리고 하루에 1억 2천 벌었다. 이 사람 하루에 3억 벌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특히 이제 국장 하시는 분들, 요즘 국장이 좋잖아요.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코인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요. 코인으로는요, 이거에 10배 정도 훨씬 많았어요. 이전에. 여기서는 뭐 주식에서는 많아봤자 뭐 하루에 6억, 천, 뭐이 정도겠지만요. 코인에서는요, 하루에 코인 20억 벌었다, 40억 벌었다, 50억 벌었다, 이런 영상도 코인 쪽에서는, 코인이 불장이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군대 증시보다 코인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코인은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수의 기준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들을 통해 갖고 제가 생각하는 고수의 기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인성도 좋고요. 제가 이제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요, 영상을 들어봤을 때 느낀 점은요, 인성들도 다 좋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뭐 증권가 쪽에서 많이 있잖아요. 많이 가고 좀 많이 배우고 많이 똑똑하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제도권 증권가에 많이 이분들처럼 제아에서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비교적 깨끗한 물에서만 놀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지저분한 곳에서 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암흑의 세계의 그런 시장, 그 큰 손들의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분들은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인성들이 좋아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합니다. 무슨 뭘 합리적으로 하냐면요, 뭐 강의 같은 것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 강의 가격도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내외, 비교적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거 세 번째는 예전에 좀 이따 나중에 할 건데요, 1천만 원짜리 강의를 들었던 썰을 제가 한번 풀어드릴 거 합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00년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니셜만 이렇게 넣습니다. 굳이 밝히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얼마로 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에 이제 200억, 한 25년 전에 200억 정도를 벌었던 사람이거든요. 아, 25년은 안 된 것 같네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당시에 엄청 잘 나갔던 사람인데요. 어쨌든요, 이분의 결과가 지금 어떠냐면요, 이분은요, 많은 돈을 다 결국에 날려서요, 결과가 안 좋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결과가 안 좋게 됐어요. 그리고 이 200억은요, 주식으로만 날린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식 선물, 이제 선물도 하고 해갖고, 결국에 날린 거는 선물 옵션 이쪽으로 날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망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도 있어요. 마지막에 요약하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트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길었는데, 1번부터 한번 자달을 해보고요. 마지막에 이 썰을 마지막에 다 풀게요. 오늘은 약간, 조금 잡설을 좀 하더라도요, 재밌게 좀 봐주세요. 길어지니까 그냥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목요일 금요일 시장 요약을 할게요. 제가 이걸 다 해줘야지만 이분들 설명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금요일 제가 시장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 요약 하기 전에 목요일 내가 영상을 안 찍었으니까 그 목요일 날 시장이요, 그죠? 코스피 지금 코스피가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코스피가 흐름이 좋죠. 이 당시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3천 돌파 기대감이 유효한 장세라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3천을 돌파했네요. 금요일 날, 그쵸? 5일선 따라 견고한 상승을 보이면서 3천을 돌파했습니다. 지수 차트 흐름을 보면요, 보세요. 그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 3천 돌파했잖아요. 3021, 그쵸?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원전이 강했잖아요. 원전, 그쵸? 원전 테마 강했는데, 원전 중에요, 두산 에너빌러리라는 그 대형주 중심이 있죠. 그러다가요, 두산 에너빌러리에서 이제 중소형주까지 확산이 됐어요. 이날은 이제 우진엔텍까지 강했고, 오르비텍,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이 또 중소형주로 확산되면서 원전 테마가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도 섹터로서 조선 원전 방산 쪽이 좀 잘 갔잖아요. 그 중에 원전 대형주의 1등주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두산 에너빌러리였거든요. 대형주로서. 근데 이 대형주 위주로 갔던 게 이제 중소형까지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에 새롭게 부각된 섹터가 뭐였나요? AI, 그쵸? 네이버, 카카오, 요즘에 잘 가죠? 대형주 위주로 AI 관련 주식들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어때요? 스테이블 코인 쪽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가상화폐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서 그걸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런 테마가 뉴페이스로 주도주로서 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금요일날 확장됐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글로벌 테마로 진화되면서 관련주들 있죠. 뭐 ABC만 있었으면 ABC 뭐 DE까지만 있었으면 FG, H 막 이런 식으로 새롭게 계속 생겨나면서요, 이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계속 편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마의 그런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 확산세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재료 사이즈가 커요. 글로벌 테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은 두산 에너비터리에서 우진엔텍으로 대형주에서, 그쵸? 중소형까지 확산되고 있었죠, 완전히. 그리고 이날은요, 금요일 날은 화장품 섹터가 주도주였거든요, 오전장에. 근데 대형주 실리콘2가 이제 대표적으로 실리콘2가 잘 갔거든요, 대형주 중에 실적 베이스로 가는. 근데요, 금요일 날은 중소형주,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종목 시총 한 1,000억대, 2,000억대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면서요, 역시나 중소형까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상승 초입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어요. 지수 상승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나중에 중소형주로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런 지금 흐름도 있죠. 화장품 섹터나 지금 원전 섹터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요,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그쵸? 순환이 됐잖아요. 대형에서 중소형주로. 이게 상승장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승장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그 분석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어요. 이 영상이 생각보다 조회수가 제일 낮게 나왔는데요, 중요한데 조회수가 낮게 나오더라고요. 재미가 없었나봐요. 어쨌든 이 내용에서 많이 다뤘거든요, 상승장에 대한 특징들을요.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요, 어떤 기법이든 잘 만들어져 떨어진다고 말했어요. 제가 여기다 우량주 기법, 뭐 수급주 기법, 세력주 기법, 재료주 기법, 막 어떤 종목이든 잘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최근 장세의 특징을 보면요, 당일 강한 주도주 매매를 해도, 당일 주도주, 뭐 당일 원전이 강하다, 당일 방산이 강하다, 당일 조선이 강하다, 당일 화장품이 강하다, 이렇게 강한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에서 강한 종목을 매매해도 그것이 주도주 매매예요. 그건 당일 주도주 매매라고 하죠. 당일 가장 강하면서 강한 거, 센 거. 그리고요, 보통 이제 주도주 매매라고 하면은요, 텀이 좀 있잖아요. 3개월 가는 주도주냐, 아니면 6개월 가는 주도주냐, 아니면 1년 내내 가는 상승 흐름을 보이는 주도주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라는 개념을 물어볼 때는요, 당일 주도주가 아닌 이 시장 주도주의 개념은요, 이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조선이나 방산이나 아까 원전 그쪽이었잖아요. 좀 길게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를 그려가면서. 그런 걸 시장의 중심 섹터이자 주도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이나 중장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상승장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말하는 이유가요, 보세요. 지금 상승장의 특징을 제가 지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에는요, 실적 좋은, 그쵸? 수급주,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잘 사들이는 그런 종목들을 수급주라고 하거든요. 핸들링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수급주 중심 섹터가 잘 간다고 그랬잖아요, 상승장에는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요즘 같은 장에 큰 돈으로 매매하기가 좋은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매매법 있잖아요. 대형주 매매법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분은 옛날부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한 10년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약간 여담인데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예전에 이제 유튜브 세대가 아닌 분들은 아실 건데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요. 옛날에 그 차트 연구소라고 있었어요. 차트 연구소라는 우리나라 대규모 카페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고인물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여기 카페 대규모 그 단기 매매 카페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 매매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서 지금 유튜브로도 없고 막 다양한 채널에서 얻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 고수들이 활동을 했었어요. 여기에서는요,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었어요. 계좌만 까면. 누적 수익 계좌, 그리고 엄청난 큰 수익금을 보이는 계좌, 그런 연간 계좌 같은 거를 까게 되면, 강의를 할 수 있는 구조였고, 이 차트 연구소라고 돼 있긴 했지만, 실제로요, 당시에 이제 재하의 고수들이 강의를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갖고, 활동을 좀 하고 바로 강의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또는 이 카페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스카우트 해갖고 강의를 제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스카우트 해갖고, 이제 팍스넷이라는 데서 스카우트 해갖고 강의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분 스승이거든요. 근데 그 스승의 매매법들을 그대로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매매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갖고 자신만의 그런 길을 만들었어요, 이분은. 이분이 여기가 더트잖아요. 더트의 그 전신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강의하신 분 중에 한 명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쵸? 수급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실제로 차트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역시나 이제, 이렇게 수급 쪽으로 이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한동안 이제 안 보이다가요, 다시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또 이분이랑 또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이 달라요. 매매 결은 많이 다릅니다, 이분이랑. 제가 이분의 매매를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요. 이분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적어놨죠. 지금은 하락장은 아니지만, 하락장에는요, 재료. 그쵸? 그러니까 시황에 맞는 재료, 지수가 하락했을 때 막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 보면요, 재료가 있는 그런 시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소위 그거를 재료주 매매, 또는 테마주 매매, 또는 세력주 매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매매로 많이 수익을 잘 봤던 분이에요. 저도 이 내용을 좀 많이 다루긴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당일 이제 이런 강한 테마주가 생기면요, 여기서 강력한 종목을 1등주라고 하잖아요. 대장주. 이런 종목들이요, 이제 상따든, 그쵸? 뭐 여러 가지 매매법, 돌파든, 늘림이든 다 잘 맞잖아요. 시총이 작기 때문에요, 적은 돈으로 빠르게 폭발적인 계좌가 만들어진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상승장이 아니더라도 주식이 하락하더라도요, 재료만 잘 봐갖고 그런 종목들 잘 매매하면요,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매매법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런 세력주, 그러니까 재료주라고 하죠. 우리가 재료주라고 할게요. 재료주 매매를 잘 해갖고요, 단기적으로 크게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아까 그 수급 매매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수급 매매하시는 분은요, 이분이랑 좀 결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이분은 이 수급 매매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랑 좀 결이 비슷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굳이. 그리고 이제 이분도 굳이 따지자면요,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가깝고요. 비교적 시총이 큰 종목들로만 하니까. 제가 구독자님 질문을 통해 갖고 이 세 분을 예를 들었지만요, 뭐 돈 잘 벌면 다 고수인가요? 그쵸? 돈 잘 벌면 다 고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면 돈 잘 벌면 다 고수라면요, 세 분 다 고수겠죠. 그런데요, 뭐 예를 들면 A라는 분은요 100억 벌었고, B라는 분이 예를 들면 10억 벌었다고 칠게요. 근데 이 100억 번 사람이 지금 나에게 도움이 더 될까? 아니면 10억 번 사람이 더 도움이 될까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매매한 매매 내용을 통해 갖고 이게 왜 모르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일단요, 그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그쵸? 아까 전자 이쪽이요. 상승장에 진짜 조금 대형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크게 나오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쵸? 시황, 재료, 수급 거래대금, 뭐 차트
차트, 그쵸? 이런 거 다 중요시 하지만요. 수급 매매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특히요, 이 시황이 있잖아요. 이 시황이랑 이 수급을 중요시 생각해요. 그리고 차트로 진입 타이밍을 잡는 거죠. 이 수급이랑 거래대금을 말하자면요, 시총이 비교적 큰 종목들이 수급 주체가 기관 외국인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시총이 좋은 큰 종목들을 주로 매매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몰리는 섹터 테마를 이제 섹터라고 할게요. 산업에 가까우니까 섹터를 잘 포착해서 아까 말한 이제 두산 에너빌러리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원전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후자에 있던 사람 있잖아요. 아까 이 후자예요. 이분이요.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관없이 재료를 중요히 생각하기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요. 재료 매매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테마주 매매. 물론 시황도 중요하고 재료도 보고 수급 거래대금 뭐 차트 다 보겠죠. 그냥 무엇보다도 중요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런 재료주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재료를 가장 중요히 생각해요. 뉴스나 공시를 통해서요, 이 주식의 그 종목의 상승 모멘텀과 크기의 연속성을 평가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 수급 거래대금 모서 기관가 사님, 외국인이 사님, 기관이 사님, 프로그램 사님 이런 걸 많이 따지기보다는요, 이 재료를 통해 갖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뭐 굳이 이게 좋다면, 수급이나 거래대금이 좋다면요, 가산점으로 이제 파악하고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매매하는 종목들 보면요. 그리고 차트도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은요, 그 날의 시황이라든지 재료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은요, 세력, 시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종목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차트를 그렇게까지 막 중요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수급 매매하시는 분이랑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신이 어느 거에 더 가중치를 두고 매매를 하는지는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이제 주도주 매매라고 하는 거는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요,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고 가장 강하게 탄력 있게 상승하는 종목들이잖아요. 주도주 매매가 그러잖아요. 거래대금이 크게 쏠리면서 강한 탄력을 보이는 종목이 주도주잖아요. 그럼 당일 주도주라면 당일 상승률이 크고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이겠죠? 그런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시황과 재료, 기술적 분석, 차트 이 세 가지가 다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그냥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그 두 분의 그런 매매 차이점을요. 이 카카오페이라는 종목들 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엮인 테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 조금 테마성으로 지금 글로벌 이슈도 있고 국내 이슈도 있고 조금 강한 테마로서 주도주로서 이제 부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카카오 그룹도요,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데 그 중에 카카오페이가요, 제가 평소 설명드렸던 그런 종가 매매 반식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한번 보세요. 이 5장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 그룹이 강한 흐름을 보면서 대형주 중에는 시총이 얼마죠? 이거는요. 보시면요. 시총이 커요. 1000조, 10조 단위예요. 코스피 200 종목인데요. 대형주로서 요즘 자세가 잘 가다 보니까 이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주봉상요, 박스권 있죠? 바닥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죠. 장기평선들을 다 한 방에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돌파되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패턴으로 따지면 삼각수렴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가는, 거래대금은 커지면서요. 그래서 주봉 흐름도 상승 추세 전환 돌리고 나서 테마성으로도 엮이면서요,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총이 큰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돌파, 조정, 이 조정은요,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은 이거가 기간 조정이고 이게 가격을 떨어뜨린 조정, 그리고 상승하는. 그리고 또 이거는 기간 조정, 가격은 떨어뜨리지 않고요, 수평 조정만 받고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보통 1등주라든지 강한 종목들은요, 이렇게 수평 조정이 잘 나오거든요. 기간 조정이라는 게. 카카오페이도 조금 보시면 이렇게 돌파하고 또 이렇게 돌파하고요. 가격 조정은 안 받고 기간 조정 받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N봉이라고 하잖아요. N봉은 신고가 돌파 또는 2년 신고가 돌파하면서 강력한 거래대금을 뿜으면서 이렇게 신고가 돌파할 때 그걸 N봉이라고 하는데, 5장이요, 스테이블이나 카카오 그룹이 강했을 때 이게 1등이었거든요. 카카오 그룹 중에요. 그래서 여기 돌파되죠. 그럼 제가 이제 종가 매매 관점에서 이런 데서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런 데서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안전적인 스타일은 이런 눌림으로, 그리고 조금 공격적인 스타일은요, 오후장 3시 넘어가고 이제 2시 40분 넘어가고 돌파할 때 돌파 맥점에서 또 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건 지금 당장 실적 베이스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수급주라고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요, 굳이 제가 시총으로 나눠볼게요. 시총 5천억 이상이면 제가 수급주에 가깝다고 그랬죠. 시총이 5천억 미만이면
세력주에 가깝고요. 근데 지금 이건 수급주에 좀 가까운 흐름이잖아요. 거래대금도 크게 빵빵 터지죠. 몇백억씩이요. 분봉 1분봉당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요. 지수 흐름도 좋고 상승장의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될 때는요. 보통 이런 대형주들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오면서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큰 돈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여기서도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보시면요. 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은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세력주예요. 보세요. 세력주 아까 시총 5천억 이하랬잖아요. 2천억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상한가 가고 나서부터 양음양 패턴으로 또 다음날 상한가 하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 받고 바로 또 상한가 가죠. 이 보세요. 2천원대부터 지금 6천원까지 3배를요. 2주 만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형주. 이건 약간 중소형주죠. 약간 재료주, 세력주 느낌이요.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까 후자분이요. 재료 매매하시는 분이요. 재료 매매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오히려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뭐 기관이 사니 외국인이 사니 그런 것보다는요. 재료가 좋고 본인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재료가 좋고요. 지금 시장에 강한 테마로서 재료의 연속성과 파급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갖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수급은 있죠. 수급, 이게 기관, 프로그램사니, 외국인사니, 기관사니 이런 거는 그냥 사주면 플러스인 요인인 것 뿐이에요. 지금 사줬잖아요. 플러스인 요인. 근데 사주지 않았을 때 프로그램이 팔고 외인이 팔았을 때도 상한가 가고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이런 것들 별로 중요히 생각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메인이 프로그램 매수든 외국인 매수든 기관 매수든 있으면 좋다고 좋다일 뿐이고 그것보다는 재료가 지금 현재 좋냐, 스테이블 코인 지금 재료가 현재 시장에 잘 먹힐 수 있는 재료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재료를 잘 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요, 재료 매매하신 분들은요 미투혼을 많이 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맞고 좀 대형주가 잘 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비교적 큰 돈이 들어오는 시총이 큰 종목들을 매매했다면요 카카오페이를 했겠죠. 어떤 매매를 했더라도 잘 됐겠죠. 왜냐면 시장이 지금 좋다 보니까요. 대형주든요 중소형주든요 시장의 당일 시장의 주도주만 잘 파악하던지 그러면 둘 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요 여기서 이분들을 그냥 A라고 할게요. 비슷한 결이니까. 그쵸? 약간 수급 매매에 가까운 시총이 큰 종목들 이분을 그냥 제가 B라고 할게요. 재료 매매. 그쵸? 이 사람들 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 가지 말했잖아요. 시황, 재료, 차트를 다 말했잖아요. 다 봐요. 이 사람들도 다 보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시황이라든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그런 걸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그쵸? 시총이 큰 종목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재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더 중요히 생각하는 거죠. 차트는 다 보고요. 차트는 그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A라는 분들은요, 아마 이날 굳이 그분들의 매매 방식들을 제가 굳이 정확하진 않아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제 말이 맞다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은 A라는 분들이 많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카카오페이네요. 이게 카카오페이입니다. A. 그리고 같은 이제 스테이블 테마 중에요. 미투오늘이라는 종목은요. 위에 있는 종목인데 재료 매매 하신 분들이 이걸 했을 수도 있겠죠. 차트가 비교적 높긴 하겠지만 이걸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위에 있는 분들 제가 말했을 때 A, B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카카오페이, 그쵸? 시총이 비교적 큰 수급주 형태의 그런 종목들. 그리고 B라는 분이 재료 매매, 이제 미투원. 좀 더 가벼우면서 재료 가치 있다면은 상한가를 바로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가진 그런 종목들. 굳이 이제 따지자면 그날 이제 금요일 시황으로 이제 주도주, 오후장 주도주로 따진다면요. 예전에 어떤 이제 상따 매매 강의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상따 매매. 이 상따 매매도 갈려요. 뭐가 갈리냐면요. 이 재료주 상따 매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미투원처럼요. 좀 시총이 가벼운 거. 이걸 제가 명목상 1등이라고 칭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요. 상따 매매가요. 이런 가벼운 종목들을 안 한다. 상따도 좀 이렇게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거래대금 빵빵빵빵 터지면서 안정적으로 가면서 오후장에 상한가 치는 종목들 있잖아요. 명목상 1등이 상한가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장 분위기를 살려놓고요. 이 관련 주식들이 막 상승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1분 봉사 거래대금 이거보다 훨씬 많이 터졌잖아요. 빵빵빵 터지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상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상따한 자.
제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상따의 종류도 명목상 1등은 상따 아니야. 실질상 1등. 실질상 1등이라고 해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대장주가 있으면요. 탄력도가 좋은 종목들을요. 명목상 1등이라고 전 부르고요. 탄력도가 아니라 탄력도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거래대금이 빵빵빵 잘 터지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실질상 1등이라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실질상 1등을 실제로 많이 하고요. 나중에 돈이 아까 재료 매매해갖고 돈을 어느 정도 올려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500으로 막 한 5억, 10억까지 만든 사람들. 나중에 10억으로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돈이 자본금이 커지게 되면요. 이제 이런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큰 돈을 받쳐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요. 그래서 상따 매매자들도 나중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요. 500만원으로 막 5억 만드는 상따 그런 매매자들은요. 보통 이런 종목들을 많이 했고요. 한 10억대 단위로 이렇게 상따 매매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런 종목들을 많이 했더라고. 이런 종목들을 많이 하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알려줘요. 매매법이 많이 다르거든요. 두 개. 어찌되었든 시장에 그런 어떤 주도 테마인지 주도 섹터인지 그런 종목이 그런 한 가지 탑 원 테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종목들은 보통 이렇게 재료가 좋다면 상한가를 쳐버리고요. 가벼운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이 섹터, 이 테마의 분위기를 살려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이제 실질상 1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빵빵빵빵빵 터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매매법의 기준들을 제가 이제 멤버십에다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슈퍼게이미들이 사랑하는 수급주 매매의 본질을 적었잖아요. 그 매매법은요, 2분에 가깝고요. 2분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오늘 이제 종가 매매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M0 M+ 이런 거 말했잖아요. 주도주 종가 매매 종목 선정 기법 및 그 기법표 있잖아요. 1편부터 3편까지 만들었는데 굳이 따진다면요, 2분에 가까워요. 2분의 매매법에. 그리고 제가 굳이 아까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예전에 어떤 강의 이제 여기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카페의 전신은 아까 그 제가 말한 차트 연구소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한 강사가 나중에 독립해서요. 나와갖고 이제 인지도를 이제 리땡이죠.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요. 이 카페를 만든 그 주역이 됐어요. 지금 활동은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또 젊은 고수들이 이 사람들을 추정해갖고 많은 젊은 고수들이 여기서 탄생했고요. 지금 이 카페의 흐름이 옛날 이 카페의 흐름과 비슷한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인물들이 많이 있고, 여기서는 약간 신생,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태어나고, 태어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이제 여기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도 많은 강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5천만 원으로 한 100억대까지 이제 코로나 상세 때 코로나에서 넘었나? 하여튼 2차 전지나 그 반도체가 핫했을 때 강의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 5천에서 한 100억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6개월 맞나? 한 1년 정도 됐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부분의 매매가 이거에 좀 가까워요. 제가 그분한테 좀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어갖고 이 매매법들을 좀 보완시켰답니다. 이 영상 멤버십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 이 매매가 최근에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면요. 아까 카카오페이로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쵸? 이날, 이거랑 이거요. 그쵸? 이거 발생하고 이거랑 이거. 제가 이제 극선팬방에다가 커멘트를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요. 실제로 이제 KPS라는 종목 있었잖아요. 원전이 강세였잖아요. 그쵸? 아까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원전이 확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원전이 가벼운 종목들이 오르비텍이랑 우진엔텍이 이날 이슈가 이제 원전 이슈가 좋게 나왔습니다. 부각을 받고요. 또 이제 우진엔텍은 개별 이슈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스트레이트로 상한가를 쳤습니다. 제가 그걸 명목상 1등으로 보자면요. 우진엔텍이요. 섹터 이슈 나왔죠. 그리고 개별 이슈도 나왔죠. 그리고 상한가. 그냥 바로 이렇게 VI 걸리고 그냥 바로 상한가 밀어버렸어요. 일직선으로. 세류주, 재료주의 특징이죠. 그리고 나서 시가배급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고, 아마 이제 이거를 이제 상따 매매했던 분이 아까 제가 명목상 1등 상따 하시는 분들 매매 관점으로 이런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진엔텍. 가볍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명목상 1등이 상한가를 치고 나서 그 원전의 분위기를 살려놓고요. 그 다음부터 거래대금이 빵빵빵빵빵 크게 터지면 상승한 종목이 생기잖아요. 그게 한자 KPS였어요. 이해되죠? 제가 이거를 실질상 1등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투원으로 본 거고요. 이거를 아까 뭐죠? 카카오페이로 본 거예요. 대응주거든요. 이건 또 중소형주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은데 명목상 1등이 분위기 살려놓고 원전 테마의 그런 흐름을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요. 이제 한전 KPX에 이걸 종가 매매 대상으로 잡아갖고 제가 이제 M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역들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게 당일날 7% 좋았고 던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음날도 이게 상승을 조금 했죠.
제 아까 이제 미토온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우진엔텍에 가깝죠, 이런 거에.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라고 한다면 한전 KPX로 제가 본 거예요. 카카오페이를요. 그래서 이날 이제 한전 KPX가 이제 카카오페이 대응주로 봤잖아요. 그때 이게 보세요. 이 붉은색 M봉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 받고 다시 2차 M봉이 나오잖아요. 2차 M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이런 데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요. 이해되시죠? 바로 안 던진 이유가 분위기 메이커 1등, 명목상 1등이 상한가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체 거래소에서 또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한가 되고 안착되면요,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안 되거든요. 대체 거래소에서. 안착됐으니까 후속타의 수급들이 다 이쪽에 붙거든요. 제가 이건 설명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전 KPS로 이제 종가 매매를 진행한 다음에 이게 대체 거래소에서 한 7% 급등을 해갖고 던졌던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전 KPS 평소 말씀드린 M봉 종가 매매 관점, 이 M0, M 플러스 구간들 꼭 확인해보고 매매해볼 수 있다고 했고,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해갖고 코멘트를 드렸던 겁니다. 극성 팬방에. 대응주들은 한전그룹이 많은데, 원전 대응주들 한전그룹이 많아요. 그 중에 한전기술이 초 1등이었거든요. 한전기술이. 근데 단일가 걸려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30분 동안 거래되는 거 있잖아요. 단일가. 그렇기 때문에요, 단일가가 걸리면요, 그 단일가 걸리는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이 1등으로 교체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KPX 한전그룹 중에 제가 1등을요 한전 KPX로 이날 본 거예요. 그래서 한전기술이 단일가 걸려서 한진 KPX에 수급이 쏠릴 듯해서 종가로 접근했습니다. 참고하세요라고 적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한지. 그리고 제가 평소 때 말했던 그런 주도주 돌파 눌림 검색기에서 눌림 검색기에도 떴다. 이게 계속. 그쵸? 이 거래대금 조건을 만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매매법이 장중 주도주 돌파 및 눌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특히 돌파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이렇게 멤버십에서 첫째 날 이렇게 설명을 했던 내용이 장중 주도주 돌파 매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색기들을 설명을 했어요. M1이죠. 종배는 M0이라고 있는데 M1이랑 M2는요 그거예요. 돌파가 M1이고 눌림이 M2라고 전합니다. 마스터 기법 1부터 10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M1, M2, M3, 뭐 M10까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주도주 돌파 눌림이었어요. 이 M2 검색기예요. 여기서 세팅법이랑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게 이겁니다. 혹시 이제 또 멤버십 회원님분들이 물어볼까봐 지금 미리 여기서 코멘트 드렸고요. 제가 대체 거래소 매매 기법도 설명드렸잖아요. 5장의 탑원 섹터 가벼운 종목들이 상한가 치면요, 대체 거래소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로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매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자 KPX가 보시면은 이 주도주 눌림으로 떴는데, 차트, 거래대금, 섹터 이슈 이런 걸 다 포함해봤을 때, 그리고 탑원 흐름이었잖아요. 탑원 흐름인 걸 고려해 볼 때 대체 거래소에서 급등 시 20% 내에 나오면 매도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이게 20% 상승해갖고 제가 던졌던 겁니다. 여기서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종가 매매 대상이라고 언급을 해드린 다음에 저도 이제 매매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7% 전량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파 직전에 이제 더 가기 전에 이건 장마감에 찍은 거, 캡처한 거고, KPX가 좋다고 3시 10분에 말했던 거고요, 이때. 그리고 제가 이제 KPX는요, 종가 매매로 적합한 흐름이라고.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종가 매매에 추적을 해갖고 종가 매매 하는 것이 제 기법이라고, 제 주요 기법이라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기법을 빠르게 이제 코멘트를 드렸어요. 어디 이제 M0형이잖아, 이게. 종가 매매로 접근할 거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종가 매매 설명한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던 거고, 일정 이슈도 있고 모멘텀 이슈도 있고 스마트머니도 출연했어요, 차트상으로. 그리고 또 일봉상 M봉도 나왔고.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제 영상 뒤에 것들 다 보면 아직도 많이 이런 내용들 계속 앞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이걸 비중비트 때려도 되는 거래대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한전 KPS가. 왜냐면요, 이걸 제가 지금 이번에 금요일장에 미토온이랑 카카오페이 중에 카카오페이로 봤던 거예요. 카카오페이는 비중 베팅이 때려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요, 이제 이분의 이제 원전, 두산 에너빌러리 있잖아요. 그런 약간 대형주죠. 그러니까 원전, 코스피의 가장 큰, 시총이 큰 대형주 1등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러리가 시장의 중심 테마이기 때문에, 중심주 섹터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들로 큰 돈으로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잘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만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요, 이 종목 이외에도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방산, 원전, 그리고 또 뭐죠? 방금 말한 조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장주를 추적을 해갖고 계속 매매하는 그런 매매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 자체가 대응주의 호의적인 장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응주의 호의적인 장세는요,
그 시그널은 여기서 설명드렸고, 그래서 상승장에는 이런 실적 좋은, 그쵸? 실적이 바탕이 바이스가 되는 게 뭐예요? 조선이랑 방산이랑 원전이잖아요. 그런 실적 좋은 수급주 섹터, 수급주 중심 섹터 매매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요, 시장 주도로서 텀이 길게 가거든요.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 아주 길면 2년까지 가거든요. 1년, 2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락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대형주 중에 가장 큰, 종목들을 추적해갖고 매매를 하는 방법들이 대형주 매매자들을 그러니까 큰 돈으로 매매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런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카카오페이, 물론 이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지만요, 굳이 이제 매매를 한다면 이런 걸 했겠죠. 카카오페이요, 미톤보다는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요, 한전 KPS 같은 걸 했겠죠. 막 오르비텍이나 우진엔텍 같은 거보다는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명목상 1등 이거는요,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큰 돈으로 하게 되면요, 갑자기 세력이 상한가를 풀거나 급락시킬 수도 있는 그런 시장 왜곡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지만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개인이 1, 20억, 한 2, 30억 들어간다고 끄떡도 안 하거든요, 거래대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사이즈가 큰, 시총이 큰 그런 종목들, 실질상 1등, 명목상 1등보다 실질상 1등을요, 큰 돈으로 비중 베팅 때려도 되는 거래대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짜 주식 시장에서 지켜본 결과요, 보통요, 이런 매매로 갔다가요, 나중에 이런 매매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본 사이즈가 커지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굳이 코스닥 계좌압주로 짤짤이 하면서 결국 인생 망가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코스닥 계좌압주, 이런 것들 재료 매매가 많잖아요. 이런 매매로 돈을 뭐 500만원에서 몇 억까지 이제 사이즈를 키우고 나서요, 돈이 커지면서 이런 매매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서 소액으로만 계속 매매해서 이 매매를 계속 하든지, 나머지 이제 출금을 한 거죠. 돈을 계속 출금을 해갖고 자기가 일정 금액, 예를 들면 1억에서 뭐 2억 정도만 매매하고 나머지 돈은 이 매매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안 받쳐주니까 그냥 이 매매는 일정 금액으로 하면서 다른 거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요, 사이즈가 커져갖고 나중에 이런 매매로 가든지. 근데 이런 매매로 갈 수 있는 장이 나와야 돼요. 지금처럼요. 대형주의 호의적인 시장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황이라든지. 시황이 좋아야지만이 메가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섹터가 나오거든요. 주도 섹터. 그렇지 않고 맨날 밥벌이 하려면요, 테마주도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은 반 맞고 반 틀렸다는 게요, 찐고수, 뭐 이렇게 말한 거 찐고수 맞겠죠. 찐고수 맞아요. 근데요, 하락장일 때 쉬지 않고 하락장에서도 그 시황에 맞는, 그죠? 그 하락장에서도 잘 가는 그런 테마 재료, 그런 걸 잘 봐갖고 매매해서 수익을 보는 분도요, 일부 고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는 매매법을 해갖고 꾸준히 돈을 벌면 그게 고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에 고수의 매매는 무엇인가? 그쵸, 대형주, 시장 상황에 맞는 대형주로 매매해갖고 수익을 잘 난다면요, 그것도 고수고요. 그럼 하락장에서도, 이분은 아마 하락장에서 성과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다는 말은 마이너스를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장세처럼요. 하지만요, 이분은요, 하락장이 날라다녀요. 재료, 장세는 하락하는데 그 재료 매매를 잘해가지고 하락장에는 진짜 계좌가 어떻게 이런 장에서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지? 초보들이 보기에는 그런 매매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매매가 진짜 오히려 하락장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이목을 많이 끌어요. 그래서 계좌 대비 수익률을 보면 이분이 고수일 수도 있는 거고, 하락장에서 수익 잘 낼 때. 아니면은 그냥 수익금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분이 고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수의 매매는요, 매번 시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도대체 누가 고수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상황에 맞게 계좌를 잘 굴려갖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고수이겠죠. 그래서 고수의 정의도 사람마다 다르게, 개념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한테 고수의 기준은 뭐냐면요,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게 도움이 되면요, 저한테는 고수인 겁니다. 그게. 저는요, 이분의 유료 강의를 다 드렸어요. 유튜브에 그 공개 영상 무료는 잘 안 듣고요, 그냥 유료만 들어요. 왜 무료를 안 듣고 유료만 듣냐고 물어본다면요,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무료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핵심 엑기스들을 빠르게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유료잖아요, 대부분이. 왜냐면 유료는 진짜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잘 정리해갖고 정리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요, 엑기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세 분이 100만원 내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료를 듣고 이분들의 그런 매매법들을 빠르게 파악한 거예요. 저한테 누가 더 도움이 되느냐? 물론 제가 못 보는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디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시간은 계속 흐르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엄청나게 돈을 크게 버신 분 있잖아요. 그분 200억 정도 버신 분이 이런 매매법에 좀 가까웠던 것 같고요. 초창기 때 이제 트레이딩을 적은 돈으로 했을 때는요, 이분들의 강의가 더 도움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작은 자금으로 조금 자본 회전율을 높이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방식은요, 이 매매법이, 그리고 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요, 장세에 상관없이 항상 이제 매매할 종목을 찾는 방법들을 익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더 도움이 됐었죠. 그러면은 요즘에 수익금 자랑이 아까 여기저기서 왜 많이 나오냐면요,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장세가 상승장이잖아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다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요, 어떤 매매를 해도 잘 맞는 장세예요. 잘 맞는 장세. 아까 말했잖아요, 대형주에서 중소형까지. 그래서 어떤 매매를 해도 잘 맞는 장세고, 그렇기 때문에요, 요즘 같은 이런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수익금 자랑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나올수록 불안해요. 왜냐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수익금을 자랑을 해갖고 강의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 기법에 맞는 내용들이 또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실제로 특히 세력주 경우 이분 거는 덜해요. 대형주기 때문에요. 그쵸? 시장 왜곡이 별로 안 생기는데요. 이분 거는 조금, 이분들 건 좀 심하단 말이에요. 시장 왜곡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분의 주령이 1, 2등주 그런 매매였거든요. 1, 2등주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자신만의 디테일로 어떻게 하면은 2등주를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잘 내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매매가 특화돼갖고 적은 돈으로 큰 돈으로 조금 올라오신 케이스인데, 이분이 실제 이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요, 이 매매법이요, 진짜 잘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전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세력주, 재료주 매매 같은 것들은요, 너무 만연하게 되면 좋지 않아갖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좀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런 매매법이 확산되면 또 안 맞거든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저는 바꿔가면서 매매할 거니까 상관은 없기는 하겠지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들의 시그니처답게요, 이분들의 이제 시그니처답게 역시나 자신의 매매에 맞는 방법식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언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요, 그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유가 관련주도 해지 관련주들이 엄청 강했잖아요. 그때 시장이 좀 하락하는 날이었어요. 재료주가 강했던 그런 날이겠죠. 해지 테마. 역시나 해지 테마 쪽으로 돈을 크게 한 방에 벌었던 그런 케이스. 자기의 그런 매매법에 맞는 시그니처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매매법들을 다 알고 있으면 좋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보세요. 제가 예전에 1천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이 500만원짜리 강의를 수강생이 그 당시에 1000명 정도가 들었었어요. 2000명이면 수강료만 해도 50억이겠죠? 그리고 2000명 상대로 또 500만원짜리 강의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입니다. 강의료만 수익으로. 이 사람이 이제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사를 이제 비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비난 따기보다는요, 좀 안 좋은 점을 얘기했더니 저한테 바로 고소를 고소 같은 거 이제 위협을 주고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요, 합의를 봤는데 한 3천만원 정도로 제가 합의를 봤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타 강사를 비난하지 않게 됐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영상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저는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가 봐요. 왜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싶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좋은 영상들을 진짜 제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서로 좋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기법이라기보다는요, 저도 이제 다른 그런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매매 방법들을 어느 정도 차용해갖고 제만의 방식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뭐 영상을 내려달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실제로도 많이 올렸고 글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삭제 요청해 주셔갖고 바로 인지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죠. 그때부터 제가 안 올리기 시작했어요. 공개방에다가 디테일한 부분은 다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냥 제가 어떤 A라는 고수의 그런 기법을 완전히 똑같이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싸운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법정에서 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성이 크고 서로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시간이나 돈이나 다 소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큰 업체들이랑 싸우게 되면요, 저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도, 이길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도 그냥 시간과
돈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합의를 보거나 죄송하다고 하고 요즘에는 다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이제 멤버십 했다는요, 그래도 다 올려드렸어요. 제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붙지 않고 수수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멤버십에 와갖고도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실명을 다 언급하진 않아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분도 얼굴 다 가렸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제가 말했죠, 인성이 다 좋고요. 그쵸?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고 인성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 비난할 이유도 전혀 없고, 좋은 점들, 제가 봐도 다 좋은 점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올렸던 거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배울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 존경할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제 영상에 그냥 다루지 않아요. 비난을 하는 영상을 만들진 않는다는 뜻이죠.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커멘트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제가 판단해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을 때만 이렇게 이 얼굴이랑 뭐 이름은 노출시키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다루는 거겠죠. 오늘도 영상이 잡설이 길었는데요. 그냥 오늘 재밌게 들어주셨고요. 오늘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내용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오늘 다룰 거 목차를 다 다뤄봤습니다.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주도주 종가 매매 요즘 잘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슈퍼개미들이 사랑하는 그런 수급주 매매의 본질편, 이거 1, 2편 같이 한번 들으시고요. 차트 세팅까지 다 하시면서요, 요 정도만 지금 최근에 한 것들 이거 있죠? 요것만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가 갖고 요즘 장에 맞는 그런 매매 방법이 잘 통하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말에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